북한의 가정 내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는 나라. 여러분, 만약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이혼을 고려할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결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북한에서 이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개입하고 사회가 감시하며 당이 판단하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북한 가정의 이혼, 그리고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의 특별한 이혼 사례까지 여러분이 몰랐던 충격적인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이혼한다는 건 그냥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혼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저 집안 문제 있다, 사상이 불순하다 이런 소리부터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북한에서 이혼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북한 이혼법의 실체 마이너스 법원의 높은 벽. 북한에서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한처럼 부부가 합의해서 구청에 신고하면 끝나는 협의 이혼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가족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려 할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이혼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왜 법원에 가야 할까요? 북한 당국은 이혼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혼은 사회주의 가정 윤리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혼 신청을 받으면 먼저 화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사는 부부에게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원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야 한다며 이혼을 포기하도록 설득합니다.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동무들, 이혼이 뭐 그리 쉬운 일인가? 김일성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회주의 대가정의 원리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라를 배신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화해 절차에서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그제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여성이 남편에게 10년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어도 그녀는 2명의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답변은 차가웠어요. 동무, 그 정도 가지고 이혼할 수는 없소. 보통 일반 가장집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요. 북한 법원의 관계자조차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권으로 봐주지 않았고 대수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슬픈 일이죠. 북한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째, 배우자의 극심한 학대나 유기.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학대여야 합니다. 갈비뼈 골절, 고막 파열 등의 진단서가 여러 번 있어야 하고 그것도 인민반장, 직장 등 여러 곳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어도 참고 살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어이가 없고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경각심이 듭니다. 또 다른 사례로 실제로 한 남성은 둘 사이에 낳은 딸과 아들을 떠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2년 넘게 연락이 끊겼고 아내는 다른 지역에서 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유기 사유였죠. 하지만 법원은 아내를 찾아서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불치병이나 중대한 장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완치 불가능한 전염병이나 정신질환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핵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됩니다. 한센병, 에이즈 같은 극단적인 경우만 이혼이 사유로 허락을 한다고 합니다. 셋째,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탈북을 시도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하지만 이 경우도 더 기다려보라며 이혼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심지어 10년을 기다려도 이혼이 안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제 친구 남편이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어요. 5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친구는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하는 말이 혁명적 의리를 지켜야 한다.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면서 거부했어요. 친구는 결국 법적으로는 유부녀인 채로 10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넷째, 3년 이상의 징역형. 배우자가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수감된 경우.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혁명적 의리라며 이혼을 거부합니다. 특히 정치범의 경우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기 때문에 이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성격 차이? 인정 안 됩니다. 사랑이 식었다. 말도 안 됩니다.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음주 문제? 교양 사업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도박 중독? 역시 사상교양의 문제라고 합니다. 심지어 간통도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사상적으로 계몽시켜서 바로잡으라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증거도 있었어요. 직장 동료들도 다 알고 있었고요. 법원에 갔더니 남편을 교양하라, 혁명적 의리로 용서하라 이런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법이 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설령 이혼 사유가 충분하다 해도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통계는 공개되지 않지만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혼 승인율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혼을 막을까요? 북한 당국의 관점에서 가정은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체제도 흔들린다는 논리죠. 사회적 낙인 이혼은 곧 비사회주의. 법적 절차의 어려움보다 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 북한에서 이혼은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낙인 찍힙니다. 이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사상이 불순하다, 개인주의에 물들었다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김씨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술 먹고 와서 두 아들과 아내를 때렸어요. 아내가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그날 저녁 생활총화 때였어요. 인민반장이 그 여자를 불러 세우더니 동무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사회주의 대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인가? 라고 소리쳤어요. 다른 주민들도 가세했죠. 남편을 감싸주지 못하고 개인주의에 빠졌다.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가정을 버리려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이혼 신청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당국은 이혼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생활 문화를 강조하며 이혼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혼 신청자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모두가 노동단련대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노동단련대는 북한의 단기 노동 교화 시설로 6개월에서 2년 정도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혼 후 사회적 위치가 급격히 추락합니다.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으면 재혼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박탈됩니다. 당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입당이 거부됩니다. 자녀의 진학과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의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제대 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녀의 머리를 벽에 수십 번 박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뇌진탕이라고 진단했지만 진단서에는 낙상사고라고 적었습니다. 왜일까요? 가정폭력을 진단서에 쓰면 남편도 처벌받지만 그 가정 전체가 문제 가정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5년을 더 참았습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의 답변: 동무의 남편은 조국을 위해 군복무를 한 혁명전사였소. 그런 사람이 일시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동무가 감싸주고 교양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이혼은 거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딥니다.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해도 사회적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이혼을 통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구 정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혼을 허용하면 출산율이 더욱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공식적인 이혼은 극히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대신 사실상의 별거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거나 아예 따로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남한에 온 탈북민들의 딜레마. 이제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목숨 걸고 남한으로 온 북한 이탈 주민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기혼자입니다.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연락도 닿지 않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2015년에 남한에 왔어요. 북한에 남편과 두 아이를 두고 왔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폭력도 안 쓰고 술도 안 마시고. 하지만 우린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탈북했습니다. 남한에 와서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올 생각이었죠. 처음 2년은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됐어요. 남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으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브로커한테 아무리 돈을 줘도 연락이 안 됐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수용소에 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4년째 생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남한 법률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 이탈 주민에게 이혼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제21조 2에 따르면 북한에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도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통일부 확인서 배우자가 보호 대상자 즉 남한에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일부 장관의 서면이 필요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재판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법원에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입증 자료 북한에서의 혼인 사실, 배우자와의 연락 불능 상황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배우자의 생사 확인이 불가능한 점,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현실, 청구인이 남한에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필요성,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 통일부에 가서 서류를 받는 날, 손이 떨렸어요. 이 서류를 받는다는 건 남편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잖아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님께서 제 상황을 듣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배우자와 연락도 안 되고 생사도 모르는데 법적으로만 부부로 묶여 있는 건 가혹합니다. 청구인이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은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꿈에 남편과 아이들이 나타나요. 엄마, 왜 우리를 버렸어? 하고 물어요. 저는 대답을 못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 판례들을 보면 법원은 대체로 탈북민들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서울가정법원 판결 2018대 단 XXXXX 청구인이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이후 배우자와 수년간 소식이 두절되었고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가혹하다며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저도 이혼 소송을 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혹시라도 북한에 있는 남편이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위부에 끌려가서 반동분자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제 시부모님은요? 며느리가 남한에 가서 이혼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이혼은 제게 자유를 줬지만 동시에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줬습니다. 남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거든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가끔 생각해요.
차라리 탈북하지 말걸. 그냥 북한에서 굶어 죽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삶인가 싶어요. 또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습니다. 북한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이혼 소식을 알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두 개의 현실, 하나의 아픔.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에서의 이혼, 그리고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의 이혼이라는 두 가지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이혼은 법원의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비사회주의 행위로 낙인 찍히며 이혼 신청자와 부부 모두에게 가혹한 처벌이 가해지고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남한에서 탈북민들은 특례 제도를 통해 이혼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싸워야 합니다. 남한에 와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낀 건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북한에 묶여 있거든요. 이혼이라는 개인적인 문제 속에도 분단의 아픔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통제하고 있고 남한에 온 탈북민들은 법적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혼의 자유.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북한 주민들의 삶, 그리고 탈북민들이 겪는 복잡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탈북민들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한동포입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단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원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꼭 통일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